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 김경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판 구글로 불리우는 바이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면요. 최근 2개월 내에 140달러에서 280달러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2월 이후에 퍼진 전기차 진출 소식, 이 바이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런 호재가 거래량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이 바이두 주가의 일봉 특징을 보게 되면요. 12월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 12월 중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확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언론 플레이라고 해서 이 바이두에 대한 전기자동차 진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이 퍼지면서 또 주가가 더욱 힘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 2달 사이에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월 거래량이 조금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은 전기차 뉴스 시기별로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요. 우선 12월 15일 오후에 바이두가 지리자동차, 광저자동차, 이치홍치 등과 전기차 합자회사 설립 관련한 협의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이두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부인하지 않는 침묵으로 암묵적 동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리자동차가 이 중국장에서 홍콩장에서 주가가 5% 급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의 주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네, 1월에 국내 언론을 참고하게 되면요. 바이두에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 지리와 협력해 전기차를 도전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됐습니다. 바이두의 전기차 사업 진출이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뭔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사업이 준비돼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우후죽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두가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문심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2배 급등은 뭔가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월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요. 바이두가 신규 설립한 스마트 자동차 업체는 승용차 시장에서 스마트 차량 설계, 연구 개발, 생산 제조, 그리고 판매 서비스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두가 가진 인공지능 인터넷 기술 역량을 계승하면서 아폴로의 자율주행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두는 현재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등지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와 지리자동차 간의 합자회사에서는 바이두 지분은 51%, 지리자동차는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바이두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다른 경쟁 업체들의 동향을 볼 수 있겠는데요. 2월 8일자 소식을 보면 화웨이와 베이징 자동차가 합작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의 장더이 회장과 화웨이 소비자 비지부의 위청동 대표가 만나 스마트 자동차 사업 협력을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 회사를 보면 거의 이제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유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와 베이징 자동차 역시도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소식인데요. 1월 14일 소식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이 상하이 자동차와 무선 충전 기능 전기 승용차 출시 및 신규 브랜드 런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샤오펑 전기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대만 폭스콘도 지리 자동차와 지분 50%씩의 합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디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로 유명한 디디라는 디디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디는 전기차 대기업 BYD와 합작 개발한 D1이라는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여기 D1이라고 했고, D1 모델은 인터넷 예약 제조 등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보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 출신이라고 차량 호출 서비스하는 이 회사도 BYD라는 대기업인 이제 전기자동차 대기업인 BYD와 협력해서 이렇게 자기 브랜드로서 이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알리바바 4월 전기차 예약 판매 소식인데요. 이제 2월 8일에 나온 기사로서 알리바바 그룹이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해서 4월 전기차 모델 IM을 정식 예약 판매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상하이, 샹하이, 라스베이거스, 런던 해갖고 세 곳에서 동시에 모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산형 모델은 4월 상하이 전시회 기간 동안에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이두의 내부적인 악재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두를 보면 바이두의 흑역사, 손대면은 실패. 그래서 바이두가 실패했던 사업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두는 게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뛰어난 점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바이두 IT 입력기라고 해서 한자나 간자체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아요가 82%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위 업체는 97%라고 한다면 이 바이두의 이 IT 입력기는 82%로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요, 바이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이게 워낙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영업 부진 이유로 상호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클라우드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바이두는 워낙 검색 기능이 강자로서 이름을 떨쳤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각인된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IT 서비스 부분에서는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외부적인 악재 그리고 내부적인 악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바이두가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2월 5일 베이징시 자율주행 차량 도로주행 테스트 보고서가 2020년도 판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업 14곳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이두의 아폴로라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3년 연속해서 테스트 차량 가운데서는 최다 테스트 거리에서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3년 누적 거리는 200만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2018년도에 거의 14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2019년도에 75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12만 킬로미터를 해서 총 200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자율주행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200만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3년 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에서 있어서는 바이두가 독보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반해서 이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두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어떤 많은 독보적인 기술력 갖췄다고 해도요, 최근 들어 대항마인 포니아이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니아이 관련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조만간 도로 테스트 진행할 듯 보이고 포니아이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엄격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포니아이가 시스템 사용을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바이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똥손 바이두 성공할까? 그러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답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인데 강호에는 고수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 바이두는 손대는 족족 말아먹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출시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네 번째, 자율주행 기술이 독보적이라고는 하지만 이익 실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회사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2달 만에 2배가 올랐지만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한 주가 급등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판다주식TV의 김경목이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다음번에도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